화면에 살짝 이렇게. 잠깐 놀러 온 사람 컨셉. 오늘의 초대 손님이 오셨습니다. 오늘의 초대 손님은 다 아시는 것처럼 예. 살짝 이거 가려야겠네. 이거 가려야겠어. 뭔데? 옆에 여자 왔다고. 다 알잖아요. 권은희 의원님. 예. 권은희 의원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네. 예. 어우. 정의의 여신. 와, 예, 반갑습니다. 예. 그래도 의원님 오신다고 지금 방금 들어오자마자 컴퓨터로 30분, 핸드폰으로 225분이 와. 지금 보고 계십니다. 같이. 예, 반갑습니다. 예. 제 첫 번째 초대 손님입니다. 첫 번째 초대 손님 권은희 의원님 오셨는데요. 제가 항상 말하는 것처럼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상임위장에서 항상 우권은희 좌문재인을 이렇게 거느리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우권은희와 함께 하고 다음엔 또 왼쪽에 앉은 짝꿍을 제가 한번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예. 이제 불러놓고 그냥 기다리는 예, 한번 불러놓겠습니다. 제가 부른다고 했는데 본인이 안 오면 제가 어쩔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진짜가 나타났다. 방송 일주일 만에 7,000개 팟캐스트 중에 1등 했습니다. 박수. 아유, 예. 자, 이제 권은희 의원님께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예. 권은희 의원님께 하고 싶은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아니 무슨 바로 질문이에요. 무서운 프로다. 조금 가까이 이렇게 대주셔야 이게. 참고로 이 네. 방송과 댓글의 인터벌이 한 30초 정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참고해서. 김용판 무죄에 대해서 검찰이 야당 탄압으로 위증죄 수사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대응할 건가요? 네. 어려운 질문을 첫 질문부터 하셨는데. 일단 위증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모해 위증이죠. 모해 위증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그때 수사를 진행하겠다라고 했는데 원세훈 항소심에서 그 유죄 판결이 나면서 지금은 좀 수면 밑으로 가라앉은 상태입니다. 다만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밝혀질 진실은 더욱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이크를 좀 네. 가까이 가달라는. 예. 제가 이거 혼자 하는 마이크로 설정이 됐어가지고 소리가 조금 작습니다. 예, 지금 권은희 의원님 미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영광입니다. 정말 첫 번째 게스트로 왔는데 그런 또 좋은 말씀 해주시고 정말 영광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그 김용판 그 무죄 판결과 관련해서 저에 대한 그 고발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 거냐라고 이제 궁금해 해주셨는데요. 지금 그 당시에 무죄 판결이 났을 때는 모해 위증 혐의로 수사를 하겠다라고 검찰이 그때 언론에 얘기를 했는데 이후에 원세훈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고 어려운 거 묻지 말자요. 항소심 원세훈 항소심 유죄 판단이 나와서 지금은 좀 수면 밑으로 검찰에서 가라앉히고 있는 상태인데요. 앞으로 이 수사가 계속된다면 거기에 응해서 적극적으로 응한다면 저희들이 밝혀낼 수 있는 진실들이 더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의 대응 태세는 적극적인 수사에 응대,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해서 저 역시 권리를 행사하면서 동시에 진실을 밝힐 생각입니다. 화이팅 하겠습니다. 예. 화면이 제가 평소에 하던 화면과 달라졌다고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원래 이쪽 방향이 여러분이 제가 아는 제 원래 방송 화면이고, 근데 여기가 사무실 책상이어서 두 명이 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모니터만 반대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뒤쪽이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예. 되게 좋은 글만 많이 올라와요. 여기 좋아요. 실제 좋다고 생각하니까 좋은 글이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진짜로? 예. 지금 컴퓨터로 90분, 핸드폰으로 300분이 보고 계시고요. 이 방이 다 차서 중계방이 하나 더 생겼어요. 그래서 중계방에서 또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네. 예. 근데 추천을 안 해주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추천 좀 해주세요. 예. 자, 저에게 트위터로 질문해 주셨던 분이 있어요. 네. 당연히 안행위를 가거나 정보위를 갈 줄 알았는데 왜 국방위로 가셨습니까? 물론 저도 그런 질문을 참 많이 받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국방위로 오게 되셨는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뭐 국방위에서 해야 할 일은 참 중요한 일이 많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나 판단이 있었던 거는 전혀 아니고요. 그 당시에 빈자리가 국방위밖에 없어가지고 국정감사를 당시에는 그랬었죠. 그 분리감사를 예정해놓고 뭐 일주일 후에 아니면 열흘 후에 그 국정감사인데 상임위를 바꾸기가 어려우니까 비어있는 자리로 들어가라 해가지고 국방위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간 덕분에 저 역시 좌 김광진과 함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방에 오는 사람들의 대답은 다 똑같아요. 다 밀려서 온 거예요. 문재인 대표 빼고는 다 밀려서 온 거예요. 뭘 그걸 매번 물어보고 그러세요. 예. 자, 가장 흔하게 또 듣는 네. 질문이 있던 거 아니에요? 경찰로 계시다가 국회의원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있었을 때 높은 지위 본인보다 상급자였던 경찰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보면 소감이 어떠세요? 볼 때. 예전에도 뭐 그렇게 높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 그냥 그 업무 지휘 체계상 지휘를 할 권한이 있는 사람 이렇게 판단을 했었던 거고 딱히 뭐 높다 뭐 이런 생각은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국회의원이 돼서 비록 상임위가 안행위가 아니더라도 뭐 안전특별위원회나 뭐 이런 다른 상임위를 통해서 그 경찰 지휘부라고 하죠. 이런 분들한테 그 인사하고 질문하고 하는데 뭐 특별하게 어색하다 뭐 이런 느낌은 없습니다. 그냥 마찬가지로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고요. 참 망치 부인 나왔는데 저희 집 식구들이 망치 부인 팬입니다. 꼭 전해달라고 하시네요. 망치 부인 오셨어요? 어디 망치 부인님 우리 경쟁자 경쟁자 어디 계세요? 경쟁자 오셨으면 인사 한번 해주세요. 근데 오늘 아프셨나봐요. 오늘 결방하셨다고 소문났던데. 예. 또 세 번째 질문. 예, 제가 아프리카 TV 오늘로 BJ 100위 했습니다. 100위. 이제 아마 오늘 여러분들이 조금 도와주면 두 자릿수 안으로는 그래도 들어가겠죠? 예. 지금 당직 중에 원내대표의 비서실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예. 원래 그 원내대표 이정골 대표와 무슨 친분이 있으셨습니까? 친분은 전혀 없었고요. 이제 그러니까 국정원 댓글 사건 현장이죠. 2012년 12월 11일 그 오피스텔 그 현장에서 조차도 처음 봤었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정치인들을 잘 몰랐기 때문에 누군가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서장이 참석하는 의원들에게 설명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어요. 저녁에 현장 상황은 어떻게 보이고 어떻게 진행할 것이고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설명한 자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거기에 참석한 의원 중에 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몰라서 옆에 있던 직원한테 저분은 누구시냐라고 했더니 그때 이종걸 의원님, 문병호 의원님 뭐 이렇게 우리 직원들이 대답을 해주셔가지고 그때 그런 의원도 있구나라고 처음 알았고 그리고 국회에 와서 이제 다른 의원님들에게 인사드리면서 같이 또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예. 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시는 동안 우리 방송이 추천 억수로 받는 방송 1위에 등극했습니다. 또 박수.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린 추천을 많이 받아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경찰 때 월급이랑 지금 국회의원 월급이랑 어떤 자리가 더 월급이 썼나요? 근데 월급 자체는 국회의원이 그래도 많지 않겠어요? 그죠? 예. 자, 여러분들이 근데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경찰이 아니시고 원래 경찰 하시기 전에 다른 걸 하고 계셨어요. 변호사를 하시다가 경찰이 되셨잖아요. 어떤 계기로 제가 알기로는 여성에선
처음이었던가? 네. 그런 것 같던데. 예. 어떤 계기로 그냥 변호사 생활을 계속 하셔도 되는데 경찰을 지망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뭐 여러 가지 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경찰 수사에 참여를 하면서 그 같이 보았던 경찰들이 수사과의 경찰들이 참으로 젊고 역동적이고 조직적으로 잘 활동하는 걸 보고 아 좋은 동료들이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그때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주장을 했었어요. 논두렁에서 할아버지들끼리 싸움이 난 사건이었는데 그 할아버지의 변호인으로서 무죄를 주장을 했는데 명백하게 이런 그 상황 자체가 연출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그냥 뭐랄까 그렇다잖아 뭐 현장에 경찰 수사 결과 검찰 수사 결과 뭐 그렇다잖아 그냥 뭐 이거 별것도 아닌 사건 가지고 왜 따져 뭐 이런 식의 어떤 법정 분위기 그래서 참 적응도 안 됐고 이런 법정 분위기로 간다라면은 이게 그 정의를 진실을 밝혀낼 수 있나 그렇다면 현장으로 가서 현장 속에서 처음부터 제대로 잘 수사를 해내는 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그 역할 아닌가 그런 고민도 했었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국회의원 지금 생활하신 지가 벌써 이제 1년 정도, 네. 1년 정도 가까이 되시잖아요. 예. 해보시니까 좀 어떤 느낌 드시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뭐 초선 의원이고 뭐 이제 초기 상태이긴 하지만 그래도 또 저는 그래도 다 처음에 같이 시작하는 거고 또 권 의원님은 어느 정도 남들이 좀 적응하려고 하는 시기에 중간에 이제 딱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와서 보시니까 어떤 부분이 국민들에게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와서 보니 좀 다르더라 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설명하신다면? 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저희 동료들이기 때문에 많이 보는데 예전에 제가 알고 있었던 그런 선입견에 비해서는 조금 더 가까이? 아니 반대로 가셨어요. 이렇게? 네, 예전에 뵀던 것보다는 조금 더 많이 더 노력하고 전문성도 있으시고 열정적이신 부분들이 좀 생각했던 부분과는 달랐고요.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민들이 정치를 바라볼 때 이렇게 실망하고 답답해하고 좀 정치 좀 잘해라 이렇게 할 때는 분명히 그만한 이유가 있고 저희가 부응을 못하는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이 이제 많이들 걱정하시는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면서 좀 일사불란한 모습으로 이렇게 그 행동을 쭉 같이 하는 역사를 쭉 지녀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누적되지 못한 모습들이 그러니까 각 역량들이 이렇게 누적되지 못하고 그냥 활용되고 사라지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게 느껴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누적돼서 좀 저희 당의 그 밑에 정말 저력으로 이렇게 남을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고 우리 특히 김강진 의원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강호님이 수서경찰서에서 집에서 2분 거리에 사신다 그러시고요. 예. 쿠피트님 광주 사시고 광산구가 지역구신가요? 네네. 광산구에 있는 월계동에 세븐베이커리 하시고 큐피트님도 광산구 사신대요. 예. 자 뒷병에 신경 쓴 게 아니고요. 원래 제 방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이쁜 수아님도 광주 어디 사시는지 광주 사시는 분 혹시 광산구 사시는 분들은 빨리 당원 가입하세요. 예. 자 여긴 그냥 편하게 네. 대화하시는 거예요. 네. 천사의 눈물들도 광산구에 사시네요. 오. 주로 김강진 의원님 그럼 무슨 질문 받고 무슨 답변? 여기에요. 그냥 막 이것저것 물어봐요. 그 뭐 아. 대표님 발언하신 거에 대한 생각들도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것들 물어보기도 하는데 하나 제가 또 질문 드릴게요. 뭐야? 우리 당 의원들이 감금했다라고 해가지고 지금도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네네. 감금이냐 장금이냐 이걸 가지고 논쟁이 있는데 자 변호사이신 권은희 의원님께서의 생각은 감금입니까 잠금입니까 이게
그 질문과 관련해서는 제가 또 이제 재판에 나가서 또 증언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지금 현재형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예전에 국정감사에서 그 했던 그 과거형의 질문을 예전에 그렇게 답변했었다라고 다시 말씀드린다면 그때 저한테 자꾸 그런 걸 물으셨어요. 그때 새누리당 의원들이 강금 아니냐, 특히 법률 전문가인데 그게 강금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강금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다라고 분명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강금이라 그럴까요? 그런 법리적인 이유가 뭐예요? 저쪽이 주장하는. 시간을 가지고 좀 그러는 것 같아요. 오랫동안 못 나오겠다. 이게 하루에 걸쳐진 게 아니라 그 이후로 쭉쭉 한 2, 3일이 갔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이제 재선하셔야 될 텐데. 재선하시면 상임위를 어디로 가고 싶으십니까? 상임위도 사실은 제가 이제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해서 그런지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내가 이걸 하겠다라기보다는 주어진 일에 좀 최선을 다한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엇을 하고 싶냐, 어디로 가고 싶냐라고 하면 좀 적응되지 않는 질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의 기회가 있다면 안행위에 가서 이제 저하고 관련된 그 일뿐만 아니라 그 사건뿐만 아니라 경찰 일반에 대해서도 좀 많이 이제 그 불신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계속 올라오시는 분 중에 경찰의 강압 수사를 받았다. 그래서 경찰을 잘 못 믿는다. 뭐 이제 이런 말씀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요즘 집회장 가면은 집회장 가고 그러면 경찰들이 막 그냥 연행해버리기도 하고. 또 가장 저는 현장에 나가면 좀 문제 중에 하나가 경찰이 차벽 다 쳐놓고 실제 도로 점거는 경찰이 다 하는데 시민들 보고 도로를 점거했다고 맨날 뭐라 그러거든요. 경찰이 좀 과도한 집회 진압 이런 것들을 할 때 시민은 좀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그리고 합법적인 방법인가요? 권권력이 과잉으로 또 남용해서 어떤 그 행위를 할 때 사실 시민들은 아무리 조직된 시민들이라고 해도 거기에 응하거나 어떤 대처를 하거나 조치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권력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 공권력이 절대 과잉 행사되거나 그 남용돼서는 안 되는 이유고요. 그와 관련해서는 이미 사실은 그 과잉 금지에 위배된다라는 그런 헌재 판단도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적으로 지금 그런 과잉 대처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적인 과잉 대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인 법적 문제 제기 그리고 끊임없는 논란을 통해서 그러한 그 과잉 대처를 하지 못하도록 자성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만 물을 먹는다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분명히 물 드렸습니다. 자, 물 드렸어요. 유리컵에 담아가지고 제가 나름. 자, 질문 주신 분이 있는데요. 질문 중에 그 법안 중에 발의하셨던 법안이나 혹은 이런 법안을 발의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있으시면 법안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가장 제가 처음에 만났던 어떤 시민단체라고 해야 될까요? 사회단체. 그 당시까지는 이제 공무원 조직 세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시민 사회단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볼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없었다가 이제 국정원 댓글 사건 이후에 각종 시민단체에서 좀 의인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주셔가지고 뭐 받으셨어요? 경제정의 실천연합에서 경실련에서 또 리영희 재단에서 또 받으시고 또 많은 단체에서 격려 응원해 주셨는데 상금도 있었습니까? 상금. 상금 있었고요. 상금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 더 큰 보답을 하기 위해서 제가 노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어디에 기부하지는 않으셨다는 얘기네요. 기부는 아니고 같은 이제 그
재단에 왜냐하면 그 상 자체가 역사를 계속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또 다시 그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예, 지금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자리에서 공익 제보자들을 우연히 많이 만났는데요. 이분들의 이 모습은 영화 제보자들 우리 이제 시청자나 청취자들께서도 예, 그 제보자 많이 보셨을 텐데 제보자 떨리니까. 네. 좀 카메라를 잘 의식해주세요. 네네네네. 이렇게? 이것도 아니야. 카메라에 익숙하지 제가 나쁜 않아요. 사람 아니니까 제 쪽으로 좀 붙어주셔야 돼요. 예. 영화 제보자에서, 그, 나오는 그 삶이 몇 날이고 며칠이고, 그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는 계속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고요. 그런 분들에게 정말 꼭 도움이 돼야겠다라는 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사명감이고요. 그래서 공익제보자와 관련된 보호 방안들, 에 대해서 지금 다각적으로 법안 발의를 하고 있고, 또 공익제보자들이 보호되는 가장 궁극의 방법은 부패 방지입니다. 그래서 부패 방지와 관련된 법안 발의도 같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결혼하셨죠? 네, 예, 결혼 예. 작년에 결혼 10주년이었습니다. 네. 저는 작년에 결혼했어요. 예. 축하드립니다. 아니 작두시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계속 은근 스킨십을 유도한다 이렇게 허위 사실 유포 이런 거 막 신고하면 안 됩, 그 벌금 맞아요. 아니 벌금이 아니고 뭐야 모르겠다. 패스. 나 패스 넘어가. 예. 의원님 비비 뭐 쓰세요? 저 비비 안 쓰고요. 예. 선크림, 선크림 쓰고 있습니다. 네. 42살 꿀피부에. 예. 감사합니다. 독재 정권 교체 동의합니다. 지금 방송은 어디 보자. 컴퓨터로 176분이 보고 계시고요. 핸드폰으로 300분, 그리고 중계방에 161분 해가지고 3, 4, 5, 600, 한 30명 정도 보고 계신데 추천은 546분만 해줬어요. 그러니까 100명이 추천을 50명 정도가 아직 추천을 안 하셨네요. 예, 빨리 추천해 주시고요. 예. 다들 갑자기 왜 이렇게 피부 쪽으로 이 댓글이 넘어가는 거죠? 이거 가셔야 돼요? 의원님이 바쁘셔가지고 예, 오늘은 이까지 하고 인사드리고 또 다음 기회에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인사, 그러니까요 벌써 가신대요. 자, 마지막 인사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를 게스트로 섭외하신 게 참 김광진 의원님께서 너무 쉽게 하셨어요. 주말에 주말에 문자 한 통으로 그냥 게스트 초대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콜하고 오케이 하고 저희 방에서는 걱정이 났어요. 걱정이 많았어요. 이게 생방송인데 의원님 막 하면서 걱정이 많은데 이게 그 게스트 초대하고 응하는 거는 문자 한 통과 답변으로 이제 간단히 됐지만은 마음은 안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 사실 중간에 제보글로 그리고 이제 들어오는 과정에서도 참 좀 마음고생 좀 하고 이렇게 딱 들어왔는데 그리고 또 상임위도 그냥 비어 있으니까 국방이 가라 해가지고 딱 가서 앉아 있는데 우리 또 옆자리에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또 능력 있는 우리 또 김강진 의원님이 앉아 계셔가지고 잘생긴 제가 도저히 정동아 닮으신 우리 김강진 의원님이 앉아 계셔가지고 저한테 참 심적으로 많은 제가 의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고마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또 주말에 문자 한 통으로 보내서 나오라고 하니까 아주 기쁘게 나가겠습니다 하고 나왔는데 자주 오겠습니다. 예, 저희 방송은 하루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하니까요. 예, 원하실 때 언제든 말씀만 주시면 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쁘시니까 여기서 빠이빠이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가겠습니다. 이렇게 화면 떠나 있어도 되는 거예요? 빨리 들어가세요. 예. 재밌다.
자, 저는 다시 컴백. 자, 이제 우리끼리 이야기를 해봅시다. 제가 이제 컨셉을 좀 바꿨어요. 응? 우리 저의 라이벌과 경쟁을 해보려고 하니까 저의 이 경쟁 우위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말빨로는 잘려, 우리 라이벌님께. 그래서 저는 날마다 국회의원들을 한 명씩 초청하는, 그렇게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내일이나 하여튼 이번 주에는 이하경 의원님을 한번 모시려고 그럽니다. 이하경 의원님이 대한민국 보험에 대한 이야기, 보험 가입하라는 게 아니고요, 정무위원회에 계시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보험이라는 것, 연금이라고 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지, 수다의 달인 이하경 의원님을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성준 의원님도 제가 한번 모실게요. 예. 그러니까요, 같은 상임인데 제가 문재인 의원님이 모셔질련지 모르겠어요. 예? 하여튼, 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제가 얘기를 할 시간이니까 다른 의원님 얘기 그만하시고, 예. 여튼 반갑습니다, 여러분. 새정치의 모든 의원님들 제가 한 명씩 친노든 비노든, 아까 여기 혁신정당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파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간에 그냥 가나다 순으로 무조건 순서대로 할까요? 그래야 제가 꼭 선별하는 것 같지가 않은 거 아니겠어요? 예. 가나다 순으로 무조건. 안 나온다 그러면 패스. 제가 안 나오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넘기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조국 교수님은 모시지 않겠습니다. 예, 제가 웬만한 국회의원분들과 같이 이렇게 방송을 하면 제 얼굴이 크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는데, 조국 교수님이 나오면 제가 이 한 화면에 이렇게 잡히는 것이 별로 저에게 이로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굳이 그걸 선택해서 조국 교수님을 모실 이유가 없습니다. 예. 인정. 사실은 오늘은 이제 몇 가지 이야기 여러분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걸 잘못 써놨네요. 예.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 행사를 다시 하셨고,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셨고, 그것을 제가 진짜가 나타났다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실 거다. 그리고 이유는 거부권 자체, 그러니까 법안, 국회법이라고 하는 법안 자체보다 유승민 제거를 위해서 아마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방제를 좀 바꿀게요. 아이고. 말씀드렸었는데, 결국 그렇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유승민 대표가 오늘 아까 3시에, 지금 시간이 5시 26분인데, 3시에 새누리당의 최고위원회를 했잖아요. 근데 최고위원회 결과가 지금 어떻게 나왔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유승민 대표를 제거하는 것으로 모아지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유승민 대표의 성격상 사퇴를 쉽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유승민 대표를 꽤 오랜 기간 국회 들어와서 국방위원장으로 모셨다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제가 상임위에 있었던 곳에 위원장으로 2년간 계셨고, 지금도 다시 평의원이 돼서 국방위원회의 위원으로 함께하고 계신데, 또 원내대표이시기 때문에 제가 정보위원회도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단히 합리적인 분이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보수주의자이긴 합니다만은 대단히 합리적인 분이고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인식들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세신 분이어서 본인이 옳다고 믿는 일은 언제나 끝까지 주장하는 분이시죠. 사실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저랑 입장이 전혀 다른 분이십니다만은 본인은 그것이 이제 옳다고 생각해서 정권의 뜻과 상관없이 주장을 하고 계신 분이죠. 근데 이제 쳐내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 결국은 이것은 국회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통과 여부 이런 것들의 문제가 아니라 다음 총선이 다가오는데 아시는 것처럼 유승민 대표와 김무성 대표가 둘 다 비박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비박계 공천이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는 문제가 벌어질 테고 청와대 입장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레임덕은 다가올 테니까 그것을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거에 대한 두려움도 꽤 크게 있었을 거고 그것을 이제 지금 시기가 아니면 조정할 수 없겠다 판단을 한 것 같은데요. 돌베개님 말씀처럼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고 그 국회의원이 선출한 원내대표를 행정부의 수장이 무슨 권한으로 몰아낸다는 건지 좀 황당한 일이죠. 사실 행정부를 견제하거나 문제 삼을 수 있는 것은 국회의 고유한 권한입니다만은 법률의 어떠한 곳에서도 행정부가 국회를 견제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나와 있지 않죠. 대통령이 지금 이 나라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정치가 아니라 통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 인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암담한 현실입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황교안 총리 후보자가 최종적으로 후보로 지명되고 나서 이제 본회의장의 의결을 거칠 때 제가 반대 토론자로 우리 당에서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진행 발언이라고 하는 형식을 빌려서 반대 토론을 했는데 그 글의 가장 마지막에 사실은 마이크가 꺼져서 유튜브에 잘 안 보이긴 합니다만은 가장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정원장 출신의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 뭐죠? 공안통 출신의 법무부 장관이 총리가 되는 나라에서 피해를 입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과 야당만이 아닐 것이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현명한 선택을 바란다. 결국은 새누리당의 친이계 혹은 비박계도 공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이 하나하나 나오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이후에 전국이 오늘이 이제 어떻게 넘어갈지 모르겠어요. 혹시 기사가 떴나요? 제가 오늘 최근에 그 기사를 보지를 못해가지고 유승민 대표의 거취에 대해서 아직 안 나왔죠. 예. 아마 최고위원회의나 뭐 이런 것들이 보류됐답니까? 예. 사실은 그것도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죠. 예. 오늘 20명 정도인가 새누리당의 재선 의원들이 이 유승민 대표를 최고위원회에서 거취를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성명도 발표하고 했던데 사실 그냥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선출 자체를 의원 평의회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 의원의 총의를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해임을 시키거나 뭘 한다고 하더라도 입장을 내더라도 의원총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맞죠. 예. 오늘 권은희 효과일까요? 시청자분들이 700명에 돌파했습니다. 예. 새누리당 얘기하니까 새누리당 최고위원 중에 한 분이신데 이분도 말로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계속 있었던 분이죠. 근데 연평해전과 관련해서
오늘 이런 말씀 하셨어요. 개죽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셨는데, 물론 이제 그 값진 희생에 대한 보상을 좀 더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싶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대한민국 국민이 그것도 군복을 입고 군인이 전쟁을 치르다가 적과의 교전을 하다가 전사했는데 그것을 개죽음이라고 하는 표현, 그러니까 돈을 조금 받았다라고 하면 개죽음이 될 것이냐,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분이 과연 국가관이나 민족관을 제대로 가지고 한 나라의 최고위원을, 여당 최고위원을 하시고 도지사를 하셨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혹시 검색에 되시는 분들은 이분이 군대를 어디를 나오셨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여러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제 할 것도 많고, 또 여러분들에게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도 있는데요. 예. 그렇죠. 제2연평해전 전사는 개죽음이라는 그 말은 유가족들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말이죠. 예. 사실 요즘 시기에 고민이 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몇몇 의원분들하고 같이 이제 논의하기도 하고 또 따로 이야기 나누기도 했습니다만, 과연 이 시기 대통령이 국회를 이렇게 유린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이렇게 훼손하는 이 시기에 과연 야당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실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광장으로 나가고 혹은 국회 로텐도로에서 집회를 하고 뭐 노숙투쟁을 하고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하고 이런 것이 지금 우리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까? 광화문 광장에 전 당원들을 모아놓고 어떤 시위를 해야 되는 것일까? 유승민의 거취를 결론 못 낸다는 속보가 나왔답니다. 예. 어떻게 하는 것이 야성이라고 하는 것, 많은 국민들이 말씀하시는 야성이라고 하는 것이 생길 수 있는 것일까? 라고 하는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이 있으면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탄핵소추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만, 사실은 탄핵은 국회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일단 있어야 통과는 고사하고 발의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야당만으로는 발의 조건이 되지를 못합니다. 예. 광장에, 예, 김태호 의원은 육군병장으로 만기전역했다고 하네요. 예.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이 효과적일까요? 실제로 만약에 언론 플레이를 했는데 그게 전국에 바로 언론 플레이만 했지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뻔히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의결 정족수가 있는 것이니. 예. 사실 선거법 위반의 여지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지난번에 조국 교수가 페이스북에 한번 쓰셨던 것 같던데, 그 문제도 여러가지 저는 뭐 변호사도 아니고 법률가는 아닙니다만 고민의 필요성은 있겠다. 근데 다만 우리가 역풍 맞을 일들을 하기에는 아직 힘이 없고, 유승민 의원이 자리를 지킨다거나 대통령이 탈당을 해서 새누리당이 쪼개진다거나 뭐 그렇게 되면 이 여소야대가 되거나 혹은 여당의 분열이 올 거기 때문에 그때는 또 다른 방식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쉬운 일은 아니죠. 예. 그렇죠. 탄핵은 여러분들 댓글 좀 제가 좀 읽을게요.
돌베개님의 의견입니다. 대통령 탈당보다 유승민이 새누리당에서 제명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척이라면 모를까. 예, 갑갑한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 조봉암 대통령이 언제 매니저가 되셨네요. 그동안 사실은 제가 매니저로 좀 지정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항상 핸드폰으로 들어오셔가지고 모바일로 들어오시면 매니저 지정을 못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직접 이렇게 컴퓨터로 들어오셔서 아마 다른 분이 지정을 해주셨나봐요. 예, 감사합니다. 종편 문제도 어려운 문제죠. 사실 저는 이제 아직까지 그렇게 종편에 막 나가는 스타일이 아닙니다만, 어떻게 하면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는 방송의 채널에서 제대로 좀 바꿔나갈 수 있을. 흑형 떴다님이 좋은 말 하셨어요. 광진영 잘생겼다. 예, 이런 말은 많이 좀 해주세요. 예.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종편에 잘 이제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만, 제가 또 어쨌든 안티조선 운동도 했고, 또 민족문제연구소 역할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의 신념과 소신으로, CR의 소리님이 잘생긴 건 아니라고, 너무 사람이 그렇게 솔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하여튼 방송에 잘 나가지 않습니다만, 또 많은 분들은 그래도 나가서 우리의 입장을 좀 설득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도 많이들 하세요. 그러나 우리 입장을 말한다고 해서 과연 우리 입장만큼을 제대로 실어줄 것이냐, 그러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당이 여러가지 고민했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들도 우리 이제 당에서 종편에 나가시는 분들은 이제 문제 삼기도 하고 나가지 말라 이렇게 하셨습니다만은, 제가 국회 처음 들어왔을 때 그때는 종편에 나가는 것이 당론으로 막아져 있었습니다. 나가면 안 되게끔 되어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총선이 끝나고인가요? 아니면 보궐선거가 끝났던가요? 하여튼 뭐 어떤 선거가 끝나고 나서 선거에 대한 평가, 흑형 따따님 나중에 뵈면 사인 꼭 해드릴게요. 아니면 주소를 쪽지로 남겨주시면 제가 제 책에 사인해가지고 한 권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선거에 지고 나서 평가를 했는데, 그 평가의 결과가 종편이나 이런 언론 환경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종편에 나가는 것이 의원총회에서 결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문제 삼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매화 가득한 집님, 책을 사셨어요. 감사합니다. 쉽게 구할 수 없는 희소성 있는 책인데,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종편에 많이들 나가시죠. 그리고 또 정치인이라고 하는 게 여러 언론에 나가서 본인을 알리고 싶고, 또 본인의 이야기들을 하고 싶은 그런 욕구와 욕심이 있는 게 또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갑니다만, 그런 것들을 좀 당의 중심을 잡고 자대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남성인권위원님이 이등병의 편지를 불러달라는. 킴5258님 수시로 대학을 합격하셨나봐요. 축하드립니다. 어디 대학을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예. 봉곡 김봉주님, 김광진 의원 멋지십니다. 전 이런 글만 잘 읽어요. 예. 종편 자체를 막을 수 있는 건 아닌데요. 매년 이 평가를, 방송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이게 종합편성 채널이기 때문에 시사편이나 이런 뉴스만 계속 방송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뭐 드라마나 뭐 연애나 이런 것들은 잘 하지 않잖아요. 돈이 많이 드는 채널들은 잘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채널들을 제대로 정상적으로 뉴스 채널이 아니라 종합편성 채널로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매년 평가를 하는데, 이 평가 결과를 좀 엄정하게
하게 된다면 아마도 몇 군데의 언론사들은 다시 좀 재조정이 되지 않겠냐, 그 편성 비율을 통해서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전 그런 면에서 저희가 이제 집권을 하게 된다면 그런 일들이 가능하겠다, 종편 취소도 가능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제 책 소개를 해달라는 분이 있어서, 예. 이게 제 책입니다. 예. 7분의 전투이고요. 제가 항상 제 거 소개하는 걸 참 좋아하죠. 예. 예. 사진은 어떤 기자분이 제가 국정감사하고 있을 때의 사진을 촬영해서 저에게 선물로 주신 건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책 표지로 썼습니다. 7분의 전투라고 하는 책이고요. 그래도 나름 2쇄 찍었습니다. 1쇄 대부분 1쇄 찍고 마는데 저는 2쇄 찍었고 2쇄도 거의 다 팔려서 이제 3쇄 곧 찍어야 될 상황인데요. 7분의 전투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말하는 게 직업이고 상임위에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만은 말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이 7분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그 7분이라고 하는 시간도 뭐 상대, 그러니까 국방장관이든 합참의장이든 이런 사람들이 답변하는 시간까지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가끔 텔레비 보시다 보면 왜 질문을 했는데 답을 제대로 다 듣지 않고 됐습니다, 됐고요,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이렇게 넘어가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왜 그러냐면, 제 발언 시간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들이 질문을 하게 되면 답을 직접 듣지 않아도 이후에 서면 답변이나 이런 형식을 통해서 다 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질문들을 훨씬 더 위주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7분의 전투 여러분 많이 좀 구입해 주시고, 예. 예스24나 뭐 이런 데에 가끔 절판이라고 나와요. 예, 근데 절판 아니니까요. 좀 절판됐다고 나오면 예스24에 전화해가지고 그 책 있는데 왜 절판이라고 나오냐, 이렇게 좀 알려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그런 곳에서 구입해 주시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만, 사실은 저를 좀 도와주시려면 방법은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곳에, 그것이 학교든 지역이든 꽤 많은 도서관이 사실은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서관들은 요즘은 새로운 책에 대한 신청을 인터넷으로 다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도서관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제 책 7분의 전투를 새 책으로 신청해 주시면 많은 곳에 있는 학교나 뭐 혹은 공공기관 등에 제 책이 배치될 수 있고, 저는 뭐 판매가 돼서 좋기도 하고, 또 이것이 몇 명이나 이제 그 도서관에 있다고 보실 줄은 모르겠습니다만, 또 오며 가며 이런 책이라고 하는 것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여러분께서 직접 책을 구입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만은 각 도서관에 한번 좀 신청해 주시면 저에게는 꼭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방송 보고 계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예, 지오야님 책 구입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요. 책 구입하셔서 꼭 인증 사진 하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건보료 0.9% 인상, 사실 그 부분은 제가 전문 분야가 아니어서 나중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분을 한번 좀 모시고 얘기를 듣도록 하겠고요. 방통위 부분은 미래창조과학부 쪽에서 담당하시거든요. 그래서 미창위의 뭐 최재천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한번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날 진짜 녹화죠. 아마도 안가에서 하는 진짜가 나타났다 방송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진짜가 나타났다. 예, 팟빵 소개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댓글 부대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예. 2위로 저희가 이제 떨어졌는데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진행하고 있는 진짜가 나타났다 라고 하는 방송 팟캐스트가 있습니다. 그 팟캐스트는 뭐 그동안 다른 팟캐스트 하시는 분들이 가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름에 진짜가 들어가는 사람, 진선미, 진성준, 김광진, 그리고 EJ의 이 작가가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매주 수요일날 8시에 홍대에 있는 이 박사 말고 이 작가, 또 그걸 그렇게 꼼꼼하게 들으셨어요. 예. 여튼 홍대에 있는 안가라고 하는 그 방송국 있죠. 그 방송국이 약간 식당을 겸하고 있어요. 그래서 맘수룩 재은님 글씨색 검은색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송을 저희들은 안에서 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여기서 가볍게 뭐 맥주 한 잔을 하시든 뭐 아니면 식사를 하시든 이렇게 해 주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오후 8시, 저녁 8시에 한 2시간 정도 공개 방송을 진행하고요. 끝나고 나면 출연진들이 가볍게 뭐 식사하시고 있는 분들과 시간을 좀 보내다가 11시쯤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방송은 다음 날이죠. 목요일날 음성 파일로 mp3 파일로 업로드가 팟짱으로 되고요. 그리고는 금요일날 다시 이제 영상으로 저희가 다 카메라로 찍어서 그것을 영상으로 편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팟짱에서 볼 수 있고 팟빵에서 볼 수 있고, 또 중간중간 필요하다면 그게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밖에 녹음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국회 상황이 시시각각으로 바뀌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중간중간 호회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회도 많이 봐주시면 좋겠는데, 이게 다운로드를 받는 방법이 있고 그냥 스트리밍으로 바로 그냥 데이터를 작두시님은 약간 그 보라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색깔로 보이네요. 핑크색 같은 거. 여튼 다시 돌아가서 제가 왜 이걸 답변하고 있죠? 하여튼 그렇게 해서 다운로드를 받는 방법과 스트리밍으로 받는 방법이 있는데, 조회수가 조회되는 것, 몇 명이 받느냐 이런 것들을 카운팅하는 것은 다운로드를 받으실 때만 보여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운로드를 한번 좀 해주시고, 필요하시다면 와이파이나 이런 걸 통해서 스트리밍으로 들어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물론 다운 받으셨다면 다운 받은 걸 가지고 보시면 훨씬 더 편하시겠죠. 예, 그래서 가급적 다운로드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시는 것처럼 제가 오마이뉴스에서 진행하는 팟짱이라고 하는 그 장윤선 기자가 진행합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날 아침에 1시간씩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과 함께 인권의 정치라고 하는 프로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방송도 여러분들이 많이 좀 청취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의견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두 방송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꼭 해주셔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댓글을 많이 남겨주셔야 돼요. 예? 근데 댓글을 어떻게 남겨주시냐, 아주 편파적으로 남겨주셔야 됩니다. 출연자가 여러 명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김광진이 제일 잘한다, 이 방송에서 김광진이 빠지면 안 되겠다, 이런 말이 꼭 내용 안에 들어가도록 여러분이 김광진의 댓글 부대가 꼭 되셔서 편파 방송의 편파 댓글이라는 것이 뭔지 이런 것들을 꼭 알려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지금 이렇게 웃고 계시거나 아니면 알겠다고 답변하신 분들 중에 댓글 제가 가서 후기 안 남기시는 분들 제가 눈여겨보겠습니다. 제가 나름 기억력이 좋아가지고 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좌표 좀 쏴주세요. 예, 썬0416님 우리 저희의 착실한 매니저님께서 장윤선의 팟짱 후기 주소 남겨주셨고, 진짜가 나타났다의 후기 주소도 조봉암 대통령님께서 지금 남겨놓고 있었습니다. 예. 여러분들 꼭 이 두 군데에 남겨주시고, 기왕에 가신 김에 하나 더 할까요? 예, 어차피 간 거 아니겠어요? 그것은 알기 싫다. 제가 종종 나갔는데 요즘은 안 불러줘요. 응? 그러니까 그것은 알기 싫다에 가셔가지고 왜 요즘은 김광진 안 불러주냐, 어? 이런 말도 한마디씩 좀 이렇게 써주시면 거기에도 좀 제가 종종 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하. 형식씨가 누군데 계속 형식씨를 저한테 물어보죠? 제 형식이라는 분은 그 예전에 진짜 사나이에 나왔던 그분밖에 제가 아는 분이 없는데, 예. 제가 방송에 너무 나가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 메이저 방송, TV 방송을 좀 나가고 싶은데 그런 곳에서 안 불러주기 때문에 이 팟캐스트나 이런 곳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을 계속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저를 볼 수 있도록, 사실 저 EJ는 한 번도 안 나가봤어요. 예. 저는 새정치민주연합입니다. 아, 위에다가 좀 써놔야겠다. 어디다가. 게스트는 자주 초대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쭉 스케줄을 짜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공지하는 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게 좀 좋은 방법이 있나요? 제가 며칠날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게시판, 제 게시판에 올려놓으면 여러분들이 자주 오셔서 좀 이렇게 보시는지 어쩐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JTBC도 저를 잘 안 불러주시기 때문에, 예, 어쩔 수가 없네요. 불러줘야 나가는데. 트위터로는 제가 꼬박꼬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일 방송은 오후 5시입니다. 내일 방송도 오후 5시인데요. 내일은 현재 계획은 이하경 의원님을 모시고 대한민국 연금과 보험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아직 섭외가 확정된 게 아니어서 약간의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말씀드리고요. 현재의 계획상으로는 내일 5시에 이하경 의원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권은희 의원님 모시고 제가 방송을 처음으로 했는데 어떠셨어요? 권은희 의원님 오셔서 어떤 부분을 초대 손님으로 모시면 좀 더 좋겠다, 그리고 초대 손님으로 오신 분에게 어떻게 진행하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의견 있으시면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니 어떤 분을 모시면 좋겠다 말고, 핀 마이크 준비. 예, 마이크를 하나 더 사든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자주 이렇게 오신다면. 예. 사실 제가 김무성 대표는 악수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잘 없어가지고. 예. 기차마을님 아마 곡성에 사시나봐요. 예. 지역구에 대해서 해줄 수 있는 예의가 있다고 하시는데 쪽지를 어떻게 보내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쪽지 보내는 법은 잘 몰라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제 카카오톡 아이디가 민주레터예요. 민주레터, MINJULETTER. 제 카카오톡 아이디가 민주레터니까 카카오톡 친구로 하시거나 뭐 트위터를 통해서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하나 의원이 아니고 장하나 의원이겠죠?
예. 숨터님. 예. 카카오톡 친구하시고 거기에다가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가장 빨리 보는 방법은 페이스북 메시지나 트위터 쪽지로 알려주시면 좋아요. 예. 그러면 제가 바로 푸시로 받기 때문에 장하나 의원님도 제가 한번 기회가 된다면 모시고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오늘도 또 이렇게 1시간의 시간이 다 갔습니다. 예. 예. 김광진 의원실 계정의 후원 안내 이거는 근데 썬님 페이스북에서 BOOK인데 오타가 있습니다. 페이스북으로 돼 있어요. 페이스북으로 고쳐주세요. 예. 하여튼 지금 현재 방송을 보고 계신 분이요. PC로 241분, 모바일로 300분, 중계방으로 217분 이렇게 함께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5, 6, 760명 이렇게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예. 예, 써님이 수정해서 올려주셨습니다. 근데 저 링크가 좀 어려우시면 02784-1422 그냥 전화하셔가지고 저희 직원을 통해서 여러가지 문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오늘 또 이렇게 권은희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눴습니다만은 다음부터는 조금 더 내실 있는 이야기들을 그리고 전문 분야들을 듣기 위해서 각각의 상임위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좀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가웠고요. 또 내일 5시에 여러분들 뵈면서 함께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추천하고 가라고 텀 드는 게 아니고요. 제가 바로 껐더니 항상 이 인터벌이 있는데 왜 너만 먼저 나가냐라고 하는 민원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조금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안깐콩님의 민원이기도 했죠. 예.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전화 인터뷰를 잘 안 했네요. 예. 다음부터는 전화 인터뷰도 빼지 않고 꼭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